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결혼한 지 갓 1년 된 30대 초반 부부입니다. 남편은 1살 연하고 둘 다 맞벌이 중입니다. 전 회사에서 임금 체불에 시달리다가 그만두고 결혼한 상태에서 일자리 알아보다 겨우 취직이 되어 지금 1년 남짓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혼자 회계 쪽 일 보는데 일이 너무 많고 아직 후임을 둘 상황은 못 돼요. 평소 8시 퇴근, 늦으면 10시, 11시에도 퇴근하면서 주 5일을 보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녁은 회사에서 야근식대로 먹고 가거나 7시 반에서 8시에 퇴근하면 집에 가서 제가 밥을 해서 먹거나 해요. 남편은 6시 칼퇴근하는 직장인데 집에 가면 제가 없으니 혼자 외식하거나 회사 사람들과 술자리, 아니면 제가 일찍 가면 제가 저녁상 차림 등으로 저녁을 해결합니다. 회사에서 일이 많은 것도 힘들어 미치겠고 회사 대표가 쪼아대는 것도 힘든데 오후만 되면 남편한테 네이트가 와요. 오늘은 몇 시에 와? 늦어? 나 혼자 밥 먹기 싫은데. 저도 일찍 가고 싶거든요. 근데 간혹 일찍 간다고 해도 8시에 끝나면 집에 가면 9시입니다. 밥하고 국 끓이고 하면 9시 반에서 10시에 저녁을 먹어요. 그럼 먹고 치우고 씻으면 어느새 11시가 훌쩍 넘죠. 그래서 솔직하게 가끔은 집에 일찍 가기 싫어서 더 일을 하고 간 적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홀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와 함께 살아서 남들 안 하는 나이 때부터 밥하고 국 끓이는 거 배워서 늘 저녁을 챙겨드리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남자친구였을 때 연애가 너무 길어지니까 결혼하자고 몇 번 말했을 때 나는 어릴 때부터 20년 넘게 아버지 밥 챙겨드리고 그런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도 결혼해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남편 밥을 내가 평생 챙겨주는 입장이 돼야 한다면 절대 결혼 안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남편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말을 믿은 제가 등신이죠. 저는 집안일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저녁은 안 먹더라도 빨래 돌려서 널어야 하고 양복 입는 남자니까 제 거랑 같이 해서 다림질해야 하고 이외에 등등. 집에 와도 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활이 벌써부터 정말 지긋지긋해요. 이제 결혼한 지 겨우 1년째인데 초반 몇 개월은 도와주더라고요. 말이 웃기죠.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남자 중에서도 대단한 남자다. 집안일을 도와준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 가지고 제가 반박하면 입을 꾹 닫아요. 저보고 듣기 싫으니까 그만 말하래요. 늘상 이런 식이에요. 둘 사이에 언쟁이 생기면 듣기 싫어, 그만해 이럽니다. 이것도 매우 짜증나고요. 그리고 저는 여자니까 음식이랑 냉장고 정리 등 부엌 일은 제 거래요. 그리고 빨래를 제가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대요. 참고로 제가 제 옷을 소중히 여겨 손빨래를 자주 합니다. 자기는 화장실 청소는 잘하니 그건 하겠대요. 그리고 청소기 돌리고 방 닦는 건 둘이 공평하게 해요. 한 주는 누구, 한 주는 누구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제가 매일 하게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강력한 맞벌이를 주장하면서 제가 회식을 하거나 간단하게 동료들하고 술 한잔하고 오는 거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늦게 들어가나요? 남편 눈치 보여 12시 전에는 당연히 들어가는데요. 본인은 직원들이랑 술 마시면 2시, 3시까지 놀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안 들어오냐고 닥달하면 겨우 집에 와서는 그래요. 남편이 밖에서 회사 사람들하고 술 한잔 하는데 아내가 집에서 전화 자꾸 하면 사람들이 날 뭘로 생각하겠냐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다가도 저도 흥분이 되어 막말이 나가는데 막말이래 봐야 너가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등 이런 유예요. 그럼 저한테 눈을 부라리며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럼 또 자기가 연하라서 자기를 무시하냐는 둥, 듣기 싫다는 둥 얘기하는데 미치겠어요. 가끔 정말 살기가 올라오고 결혼을 미친 듯이 후회를 합니다. 연애를 3년 반이나 했는데 정말 모든 걸 걸고 이런 놈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싶네요. 해결책 없을까요? 대화로 안 통하면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추가. 결혼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평일엔 야근에 시달리고 가끔 약속 있으면 술 한잔 하고 가고요. 남편도 여전히 주로 칼퇴를 하며 제가 집에 일찍 못 가니 집에 먼저 가기 싫다면서 회사 직원들이랑 술을 먹거나 밖에서 먹고 집에를 갑니다. 제가 이혼을 생각하기까지 쌓이고 쌓인 문제들이 너무도 많아서 여기에는 다 못 쓰겠고요. 그냥 울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이혼을 생각하는 결정적 계기로 냉장고가 주말에 고장나서 작동을 안 했어요. 남편하고 둘이 앉아서 냉동실 음식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대구탕을 끓여 먹고 남은 게 가스레인지 위에 있었습니다. AS 기사분이 화요일에 오셨는데 저는 회사가 늦어 못 가고 남편이 회사에서 조금 일찍 퇴근해서 AS 기사분 처리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제 집에 일찍 가기로 한 거 일하느라 일찍 못 가고 밤 11시 다 되어서 집에 갔더니 조금 토라진 느낌이 나더군요. 뭐 제가 일부러 늦게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어제는 저희 회사 앞으로 오라고 해서 그동안 저는 급작스런 일들을 또 처리하고 회사 근처 족발집에 갔어요. 둘이 소주도 한잔하고 시작은 기분 좋았는데 중간 넘게 먹었을 때쯤 남편이 어제 냉장고 AS 얘기를 하면서 대구탕 냄비를 치우는데 날파리가 잔뜩 끓어서 더러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건 너가 알아서 치워야지. 내가 하고 있냐. 뭐 누가 치우는 게 중요한가요? 보이는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많이 고쳐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부엌 일은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저는 기분이 상해서 그런 식의 화법 조심하라고 했어요. 뭐가 문제냐는 식인데 제가 먹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이 모습이 또 기분이 나빴나 보네요. 빈정대는 말투로 왜 맛없어? 그러고 금방 나왔습니다. 식당 근처 골목으로 서로 말없이 걸어오다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라기에 그걸 당연히 내가 치우는 게 어디 있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야, 당연히 그런 건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고 저는 그러니까 그걸 왜 내가 당연히 해야 하냐고 했더니 넌 집에서 뭐 하냐? 아예 살림을 놨냐? 라기에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안 되겠다. 말을 말자. 말 걸지 마라 앞으로. 라고 했더니 맘대로 하랍니다. 그리고 각자 찢어져서 저는 다시 회사로 걸어오는데 카톡이 하나 옵니다. 앞으로 각자 하자. 각자 알아서 먹고 각자 알아서 돈 관리하고 집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니니까 다음 달부턴 월급 안 준다. 그러라지요. 앞으로 청구될 거랑 반 나눠서 알려줄 테니 돈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러네요. 저는 화가 나요. 제가 평소에 하는 건 하는 걸로 안 보이나 봐요. 늦게 일을 하고 오든 술을 먹고 오든 피곤해서 남편 와이셔츠 다려놓고 잡니다. 몇 주 전에 한 번은 말도 안 해놨는데 빨래도 해놓고 청소도 해놔서 우쭈쭈 해줬어요. 그래서 나도 노력한답시고 그런 건데 뭐 다 소용없죠. 남편은 어쩌다가 한번 했을 뿐인데 말이죠. 남편은 평소 조용하다가 가끔 툭툭 그래요. 너는 여자가 집에서 뭘 하냐는 말을 생각 없이 내뱉는데 다 화가 나요. 밖에서 돈도 벌어와야 되고 집에서 집안일도 다 내가 하나요. 평일에 좀 못하면 어때요? 주말에 뭐라 하잖아요. 제가 뭘 평소에 안 하냐고요. 맨날 늦고 힘든데 평일에 언제 가서 밥하고 청소하고 그래요. 그런 식의 말이 어딨어요. 살림을 놨냐니. 일찍 퇴근하는 네가 좀 하던가요. 왜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전에 싸웠을 때 제가 내가 일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겠다 했더니 하는 말이 그러라고 하네요. 남편이 200만 원 버는데 솔직히 월세 내고 어떻게 삽니까? 빚도 1000만 원 가지고 오고 1000만 원만 들고 장가 왔으면서요. 언제부턴가는 싸우면 언성 높아지면서 말끝마다 씨를 붙이면서 눈을 부라리는데 키도 190이나 되니 솔직히 무서워요. 3년 연애할 때도 싸운 적이 많지 않은데 몇 번 싸웠을 때 이유들이 항상 남편 잘못이었어요. 술 먹고 실수를 저지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땐 본인이 잘못한 거고 저는 안 받아주니까 그땐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니 이제 결혼하고는 본인이 잘못하는 일들도 받아들이지를 않고요. 궤변만 늘어놓고 똥꼬지만 부려대고 말이 안 통합니다. 싸우게 되면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불편하니까 제가 주로 손 내밀고 대화 시도해보고 서로 이렇게 해보자. 나는 이런 부분이 잘못했어. 그렇지만 자기도 이런 부분은 잘못했으니 인정하고 서로 노력하자 라고 했었는데 이번 일로 저도 더 이상 노력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고쳐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냥 남편은 그런 척만 했을 뿐이네요. 뼛속까지 시골에 가면 시어머니가 생활하는 것처럼 농사일도 슈퍼파워, 집안일도 슈퍼파워, 저에게도 그런 걸 바랬나 봅니다. 부엌 일을 아직도 당연히 너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눈을 부라리는 걸 보니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 받아들이겠거든요. 제가 안 변할 사람이니 어쩌겠어. 내가 하고 말지 하면서 살 거 아니면 이혼이 정답인 건가요? 그런 거죠. 저는 제 불쌍한 현실에 살기 싫을 지경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놈인지도 몰랐던 이런 놈하고 만나 결혼을 하고 결혼 2년 만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제 자신도 참 한심하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식 올린 지 얼마 안 된 30살 새댁입니다. 다들 결혼식하고 그동안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서운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패백으로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사정상 3년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이제서야 식을 올리게 된 케이스인데요. 혼인신고한 이후에는 명절 때도 찾아뵙고 보통 며느리처럼 일도 도와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다른 며느리처럼 똑같이 경조사 챙기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댁 친척분들 결혼식도 시부모님과 함께 다니곤 했는데 그때 형님 한 분이 패백 생략하고 식을 진행하자 어머님이 넌지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요즘 결혼식들이 이것저것 많이 생략한다고 해도 패백을 생략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니. 가뜩이나 우리는 가족이 많으니 패백비도 많이 나올 텐데 너희는 꼭 패백해서 다 챙겨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인 말씀을 하셔서 저는 어머님이 패백을 중시하는구나 싶어서 패백은 정말 잘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결혼식 때는 패백 업체 알아보고 최고로 비싼 패백을 알아보고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시부모님께서 예단을 한사코 거절하셨고 너희끼리 잘 살면 되지. 쓸데없는 허례허식으로 돈 낭비하지 말고 나중에 그 돈 아껴. 집 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하셨기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기왕 패백만 하게 된 거 더욱 잘해가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도 예단을 안 해가는 게 영 마음에 걸려 시댁 친척분들 청첩장 돌릴 때 답례품이라도 간소하게 같이 돌리는 게 어떨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남편이 형님들도 예단 없이 다 생략하고 결혼했는데 너만 친척분들 해드리면 형님들한테 밉보이지 않겠냐고 그냥 형님들 하는 만큼만 하자길래 마음이 좀 걸렸지만 집안 상황이나 환경은 각자 다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답례품도 생략하고 청첩장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단을 안 해드린 게 마음에 걸리셨던 것일까요?
보통 패백하면 신혼여행비에 조금 보탤 수 있을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봉투를 열어보니 2, 3만 원이 수두룩. 패백비라는 거 물론 성의 표시이고 잘 살아라 하는 마음을 담은 봉투인 거 아는데 가정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아닌데 2, 3만 원은 좀 아니지 않나요? 무슨 초등학생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이렇게 주시는 게 평범한 상황인 건지 궁금해요. 제 상식선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다른 가정들은 어떤가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예단을 안 해갔으니 얼마를 받아도 그러려니 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넣어주신 거 보면 어른들이 저 미워하는 거 맞겠죠? 별 생각이 다 드네요. 이렇게 받고 나니 시부모님들은 절대 예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시댁 고모님들이나 큰아버님, 작은아버님들은 다른 생각이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결혼식 올리기 전에 매번 명절 때 찾아가서 며느리 노릇하고 제가 꾀부리는 성격도 아니기에 형님들 곁에 붙어 눈치껏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어른들께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얼핏 작은 어머님들이 땡땡이는 성격이 참 좋아 라고 서로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도 있고 시어머님께서도 땡땡아 너 성격 좋다고 소문났어 이러시면서 좋아하시고 저도 기분 너무 좋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형님 결혼식 때 패백비 100만 원 넣으셨다길래 집안이 손이 크시구나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내심 조금 기대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동안 순차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사람들과는 달리 미리 명절 내내 찾아뵙고 친해지고 한 경우라 조금은 더 챙겨주실 줄 알았던 게 서운함으로 느껴지네요. 물론 제가 해드린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게 많은 속물이라는 거 잘 아는데 그래도 기본 금액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2만 원은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3만 원도 아니고 2만 원은 뭐죠? 친정엄마한테도 서운하다고 털어놓으니 웃으시면서 그래도 너를 미워해서 그러셨겠니? 우리 때에는 다들 상의해서 넣었는데 애들 잘 되라고 넣는 돈이니 제일 못한 집이 10만 원은 넣었었는데 봉투에 이름을 안 쓰는 돈이니 그렇게 넣으셨나? 이러시면서 쿨하게 넘어가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도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100만 원 넣어주시며 손편지까지 써주시며 잘 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시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시며 1,000원 하나도 아끼며 사시는 검소한 분들입니다. 많이 버셔서 툭툭 내주신 돈이 아닙니다. 그런 시어머님께서 축의금 목록을 보시더니 형님들 축의금은 저희가 30씩 냈는데 우리 결혼식에는 20밖에 안 냈다고 얄밉다고 웃으시며 얘기하시는데 어머님은 100만 원 내셨는데 저희 패백비는 2만 원 받았다고 하시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제가 서운한 마음은 잘 추스리면 되지만 다음번 결혼식 내내 어머님이 100만 원씩 패백비 주실까 걱정돼요. 그렇다고 묻지도 않으시는데 제가 저 패백비 2만 원 받았으니 다음부터 어머님 100만 원씩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오지랖 떨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이시고 너무 친한 터라 제 돈도 아닌데 아까워지네요. 결혼식이라는 게 인간관계도 다시 보게 되지만 축의금, 패백비 이런 액수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게 저도 참 속물인가 봅니다. 머리로는 예단 안 해갔으니 액수에 대해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서운하네요. 추가, 글 써본 건 처음인데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히나 제가 주위에 결혼한 친구가 많이 없다 보니 다른 분들의 상황은 어떤지 보통 이런 건지 궁금했었는데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니 공감이 되더라고요. 최소 10부터가 보통이고 2만 원은 예의 없는 거라시는 분들도 있고 축의금을 많이 하시면 절값은 부담스러워서 2, 3만 원 낼 수도 있다시는 분도 있고
절값 피하려고 절 안 받고 도망 다니시는 분도 있다는 댓글을 보고는 진짜 경악했어요. 아, 그런 분들도 있으시군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상황이 이분들에 비해선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이 많아 저도 이런저런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제가 밉보인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는 건가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특히 예단해드리려 했는데 못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터라 이불 하나 안 해왔다고 서운함을 표현하시는 건가 싶은 마음이 컸어요. 대부분 꼭 시어머님께 알려야 한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알려드려야 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워낙 민감한 부분인지라 조심스럽네요. 아무튼 많은 조언과 경험 댓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사실 제가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고 시어머님과 몇 주 뒤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슬쩍 말씀드렸다가 실패했어요. 어머님, 절값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넣어주셨어요? 손편지까지 들어있어서 남편이랑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랬니? 다른 분들 다 합친 것보다 어머님 절값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패백이나 절값 얘기로 넘어가게 되길 기대했지만 원래는 더 많이 넣어주고 싶었는데 나는 너희들이 잘 사는 게 제일이다. 제 생각과는 달리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착한 저희 어머님. 제가 돌려 말했던 터라 다시 다른 친척들 얘기로 넘어가며 유도해봤는데도 실패했고요. 답답하다고 하셔도 면목이 없습니다. 댓글 주신 대로 다시 시도해봐야겠어요. 대다수 의견대로 시어머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품앗이라곤 하지만 축의금도 저는 서운한 건 없고 그냥 제 상식선에서 기본 정도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보통 친구들이 10 정도 한다고 치면 친척분들이니 친구보다 많게 20 정도 하셔도 전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30 했다고 꼭 30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가 30을 드리고 싶었던 거지 30을 받기 위해 드린 건 아니니까요. 기본 성의만 보여지면 웬만해선 좋게 생각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편이지만 절값 2만 원은 좀... 근데 댓글에 빈 봉투 받으신 분도 있고 1,000원짜리로 채워진 봉투 받으신 분도 있으시네요. 다양한 상황에 다시 한번 놀라고 갑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익명으로 쓰는 것이니 알아볼 수 있는 상세한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길지만 현명하신 분들이 읽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을 매매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얼마 없어서 혼수며 예단, 결혼자금을 3천으로 잡았습니다. 신랑에게는 우린 모은 돈이 없으니 작게 시작하자고 전세자금 대출을 얘기했었는데 막상 대출 승인이 나자 시부모님께서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집을 매매로 하고 일부를 도와주겠다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대출로 저희가 살면서 갚는 걸로 얘기가 되었죠. 매매는 원하지 않았지만 시부모님과 신랑의 의견이 워낙 완고하여 별 수 없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쪽에서 집은 알아서 하는 것이니 참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랑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아 얼마를 대출을 받는지, 시댁이 매매가에 얼마를 보태주시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련하고 답답한데 집을 해주시니 큰돈을 보태주는 쪽의 의견에 따라야겠지 하면서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알아보려는데 신랑이 저에게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고 집이 비싸다면서 군포 쪽의 집을 보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집을 친정 근처로 하라고 하셨고 또 저는 정해진 예산에 대해 모르니 친정집 주변을 고집했죠. 친정집 주변이 조금 더 서울에 가깝습니다. 비싸다, 그 정도 돈이면 더 좋은 집으로 간다, 아니다 라며 말이 많아지니
신랑이 사실은 부모님이 1억을 보태주기로 했고 친정 근처의 집은 3억대가 넘으니 부담이 된다. 그러더군요. 2억의 대출은 무리다 싶어 저도 의견을 접었고 결국 군포에 위치한 2억 5천 매물로 정해졌습니다. 총 1억 5천의 대출만 받으면 됐지만 뭐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 시어머니와 신랑이 계속 말하기에 그렇게 믿고 대출은 시댁에서 도와줄 테니 추후 아이가 생기면 차를 살 수도 있고 차 대출은 비싸고 그러니까 지금 저렴한 디딤돌 대출로 최대한으로 많이 받는 게 유리하다고 설득하여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없는 아이, 그리고 언제 살지도 모르는 자동차를 위해 왜 지금 한꺼번에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끈질기게 어차피 신랑 본인 이름으로 대출 받는 것이므로 하겠다 하여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집 근처의 아파트가 비싸서 부담된다고 할 땐 언제고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으다니 경제관념이 없는 거냐. 한 달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느냐.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다 생각이 있다. 자신을 믿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자 갑자기 시댁의 집안 사정이 매우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셔서 매우 변동이 큽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안 좋은 건지 물어봤지만 신랑은 시댁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설명하더군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세세한 집안 사정은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매우 어려워서 신혼집 계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저는 매우 당황스럽고 난감했지만 돈이 사람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에 집 계약보다 집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계약한 집의 잔금을 치르는 날짜가 되자 신랑이 저에게 집을 무사히 샀다고 하더군요. 저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그렇게 안 좋다더니 집 계약을 어떻게 한 거냐 묻자 그저 모든 게 다 잘 해결됐다는 신랑이었어요. 집안까지 둘러보고 나왔다기에 그래서 집에 손볼 데가 있느냐. 인테리어를 하면 비용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예산 견적을 물어보니 2천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집안 사정도 어려운데 2천만 원이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려고 믿기지 않은 마음에 되물어보니 그제서야 사실을 실토하더군요. 친정 어머니께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시댁이 사정이 안 좋아서 1억을 다 도와주지 못하셨고 그래서 집을 사고 남은 돈은 그 있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차를 사기로 했던 그 돈인 대출금 1억 7천을 전부 집값에 보탰다고 말이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순수하게 그럼 2억 5천 빼기 1억 7천, 8천이니 8천을 쓰신 건데 사정이 어려운데도 많이 도와주셨다. 감사하다. 마음이 무겁다. 대출금은 우리가 성실히 갚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문이 들더군요. 그럼 대출하고 남은 돈이 없을 텐데 인테리어는 대체 무슨 돈으로 한다는 거지? 신혼집이 큰 집도 아닌데 거기에 2천만 원 정도 인테리어를 한다면 도배의 장판은 물론이고 샤시, 화장실, 방음, 온열, 벽을 허물어서 확장할 정도는 될 텐데 형편도 어려운데 시댁이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 그냥 도배 장판만 해도 되니 돈 쓰지 말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제가 의외로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뭘 어떻게 했길래 2천만 원이 나왔느냐고 오목조목 따지자 신랑이 그것도 사실 인테리어 비용을 그냥 최대한 2천이라고 높게 부른 것이고 샤시는 안 한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1억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지만 현재는 8천만 도와주셨으니 인테리어까지 해주시는 비용을 그냥 1억에 맞춰 2천만 원으로 채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8천만 원이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1억이야 라며 생색내고 싶었던 거죠. 저는 사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신랑이 자꾸만 말을 번복하는 모습에서 너무나 실망감을 느낍니다. 신혼집으로 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까지 생각한 마당에 바라는 것이 없었기에 시부모님께서 큰돈을 보태주신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한 마음밖에 없었고 그런 마음에 친정엄마조차 의견을 말씀하지 못했었죠. 신혼집 위치를 정할 때 보태주시는 금액이 1억이란 것을 몰랐을 때 제가 친정 근처를 고집하자
신랑이 그렇게 친정 근처로 하고 싶으면 집값을 보태라고 하며 저를 염치도 없는 속물처럼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더 비싼 집 해오라는 식이냐고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실망감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1억으로 정해져 있었고 대출금만 우리가 부담하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냈던 걸까? 집 가격이 높다고 해서 더 보태주려던 것도 아닌 모양인데 말이죠. 저는 지금 일이 이렇게 되니 집안이 어렵다고 말한 것도 거짓으로 보이고 나한테 막말을 하며 갑질을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억 7천만 원이나 최대한 대출을 끌어모으려 했던 것도 결국 돈이 모자라다 말하기 어려우니 그런 것 같고 특히 친정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 신랑은 시댁의 위신만 세울 수 있다면 제 친정엄마의 마음의 짐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1억이란 금액이 부담스러워 일부러 예단도 1,000만 원이나 했는데 말이죠. 이젠 신랑이 또 무슨 말을 어떻게 바꿀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두서없이 썼는데 결혼 준비 중에 저와 같은 경험이 있었던 분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많은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아래와 같은 상황을 말씀드렸고 신랑을 불러 터놓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판을 즐겨보는 유저로서 이렇게 찜찜한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남의 얘기가 아닌 내가 일을 당하고 보니 머리가 멍한 기분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듣고 재확인해야 마음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오래 만나온 사람이라 지금의 실망감을 생각하니 마음이 쓰리네요.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어떤 분이 등기부등본 떼어보라고 하셨는데 뒤통수 맞은 것처럼 눈앞이 번쩍 하더군요. 퇴근하다 말고 회사에서 부랴부랴 발급받았습니다. 발급 후 확인해보니 명의는 신랑 명의가 맞으나 근저당권이 1억 9천이더군요. 디딤돌 대출이라 근저당권으로 표시되는 것은 알겠으나 그마저도 2천을 속였네요. 발급 받아보라던 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